압강, 압자하는 오리의 강이라는 뜻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리는 고어로 오리라는 뜻이고 라는 강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옛말에 오리를 아리라 하고 강을 나라고 하였다. 압록강, 대동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과 길림성의 송화강, 봉천성의 유화, 영평부의 나나 등을 이두자로 쓴 옛 이름을 찾아보면 아래강, 아리수, 웅리아, 오열아, 열수, 무열아, 압자하라 하였으니 아래, 아리, 오열, 무열은 다 아리의 음역이고 압자는 아리의 의역이요 강하수는 다 라의 의역이다. 위의 여러 큰 강들은 다 조선족의 조상이 지은 이름이다. 즉, 아리라는 압강, 압록수, 압자하를 말함이고 송화강, 흑룡강, 나나, 요하 등을 모두 아리라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 산해관 근처에 있는 압자하라는 지명의 물길이다. 현재는 압수하라고 불리고 있으며 강기슭에는 이 강의 이름을 딴 압수하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지역에 압자 또는 압록이라고 불렸던 하천이 존재했다는 증거이다. 즉, 압강, 압자하는 산해관 옆에 흐르는 고려 초기의 압록강인 나나나, 나나의 지류를 지칭하는 지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 초기인 성종 시기에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국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려의 서북 영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태조가 정한 마을탄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송과 고려가 합의하여 정한 압강변, 석성이었다. 우리나라가 사만을 통일한 이래로 47년인데 병사들은 여전히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군량은 아직도 소모됨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서북쪽으로 오랑캐들과 이웃하고 있어서 방어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소서. 마을탄을 경계로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었으며 압강변의 석성을 경계로 삼은 것은 북송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시 성종대의 북송과 합의한 서북면 국경은 압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탄은 현재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 현재 학계에서는 압강의 위치를 압록강으로 보는 견해와 청천강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압강의 석성을 현재의 압록강 남쪽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고려 초기의 서북면 경계인 압강과 석성은 어디였을까? 대청광여도에는 하북성 당산 지역의 나나 유역에 석성이 표시되어 있다. 현종 20년에 왕은 유소에게 명령하여 흥화진 서북쪽 40리에 있는 옛 석성을 수리하여 위원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흥화진 북쪽에 있는 옛 석보를 수리하여 정융진을 설치하게 하고 영평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이 압수하와 석하의 합류 지점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성문체이고 성문체에 있는 고성의 이름은 성문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에 압자하, 압수하, 압수하촌, 석성, 성문 등의 지명이 남아있는 것은 나나 일대가 고려 초기의 압록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북송의 태종은 거란에게 빼앗긴 연운 16주를 수복하기 위해 고려와의 연합작전을 모색한다. 군사를 내고 타일러서 송과 고려가 기각의 형세를 이루어 이웃 나라끼리 힘을 합쳐 거란을 평정합시다. 한 번에 북소리가 크게 떨쳐 일어나면 저 망할 오랑캐에게 승리할 것이고 이렇게 좋은 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왕은 이것을 도모하시오. 사로잡은 포로와 소, 양, 재물, 기계는 모두 고려의 병사들에게 줄 것이니 포상으로 쓰도록 하시오. 북송 태종의 국서는 고려를 대거란 전쟁의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성종 4년에 북송이 고려의 참전을 요구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연운 16주의 위치가 고려의 서북 경계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고려가 현재의 압록강이나 청천강 이남에 있었다면 북송은 고려의 참전을 이처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와 북송의 밀착을 우려한 거라는 993년 고려를 대거 침공하였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고려는 북송의 원병을 요청하였으나 북송이 이를 거절하자 고려는 북송과의 국교를 단절하였다. 그리고 강동 육주라는 영토 확보의 실리를 챙기면서 새롭게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게 되었다. 996년 봄에 거란 성종이 고려 성종을 책봉한 책봉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대를 책봉하여 개부이동 3사 상서령 고려국왕으로 삼는다. 아, 해대의 바깥 지역에서는 오직 그대만이 홀로 존귀하며 진안과 변안의 지역은 오직 그대만이 전부 차지하고 있다. 해라는 지방은 산동성 동남부와 강소성 북부의 지역을 말하고 대는 태산을 일컫는다. 따라서 해대란 현재의 산동성과 강소성 북부 일대를 말하는 것이다. 청주와 서주, 이주의 땅을 해대라고 한다. 거란 성종은 해대의 밖은 전부 고려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고려가 한반도 청천강 이남의 작은 소국에 불과했다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고려사에는 993년 거란의 1차 침략의 담판 결과에 따라 서희 장군이 여진을 쫓아내고 설치한 성과 진이 기록되어 있다. 994년 서희 장군은 여진을 쫓아내고 장흥진과 귀화진을 설치하였다. 성종 13년에 평장사 서희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여진을 쫓아내고 장흥, 귀화 두 진과 곽주, 구주의 성을 쌓게 하였다. 현재 이 기록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장흥진과 귀화진을 위치가 모두 미상이라는 이유로 서희 장군이 개척한 강동 6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장흥, 귀화, 이진의 명칭이 요사 지리지 중경도의 중경대정부의 관할 현으로 실려 있다. 북한까지 자신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진화의 역사 지리학자 담기양은 그의 역사지도집에 장흥, 귀화 두 진을 나나와 대릉하 사이에 위치했다고 그려넣었다. 장흥진과 귀화진은 고려에서 설치하였다가 여유전쟁 중에 거란의 병합됨에 따라서 고려사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흥화진의 지명도 중경도 부간주 흥화현으로 나나 부근에 기록되어 있다. 지명이 같다고 흥화진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려의 흥화진은 거란의 흥화현으로서 현 하북성 승덕시 나나 부근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1018년 3차 고려-거란 전쟁 중에 강감찬 장군이 수공으로 거란군을 물리친 흥화진 전투에 대해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흥화진에 이르러 기병 12,000명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후에 큰 동아줄을 소가죽에 꿰어서 성동쪽에 큰 물줄기를 막고 그들을 기다렸다. 적들이 오자 막아 놓았던 물줄기를 터놓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 고려사에 기록된 흥화진은 거란 부간주 흥화현의 지리적 위치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내몽골의 초원지대와 중원의 화북평원, 만주의 동북평원을 연결하는 전략적 군사 요충지이다. 요나라 황제가 고려 숙종에게 보낸 문서에는 고려의 영토가 압록의 동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는 바다 한쪽에 사직을 세워 북으로는 용천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압록에 이르렀다. 당시 용천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를 말한다. 진화 학자들의 비정대로 하자면 흥룡강성 영안시이다. 압록강의 표기는 우리가 아는 압록강과 같은데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의 남쪽이 아닌 동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연 이 기록에 나온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일까? 고려의 국왕은 왕예이다. 그 땅은 압록강의 동쪽에 있고 갈라로의 남쪽이며 동남쪽은 모두 바다에 이른다. 갈라로는 용관 장군이 구성을 설치할 때 금의 아골타와 쟁탈전을 벌였던 지역이다. 갈라로는 만주 동부 지역 일대의 송화강 유역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가리킨다. 거란의 3차에 걸친 대대적인 침공 결과 초기에 비해
서북부의 영토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 결과 고려는 물러나서 현재의 요하를 기준으로 요나라와 경계를 확정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송이 제작한 추리도와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현재의 요하 동쪽은 고려의 영토임이 확실하다. 요사의 기록을 보면 고려 거란 전쟁이 종결된 후 요나라 성종은 압자하를 혼동강으로 개명하라고 지시한다. 태평 4년 2월에 조서를 내려 압자하를 혼동강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이 혼동강을 명청 시대의 많은 학자들은 송화강으로 비정했다. 그러나 허황종이 저술한 선화을사봉사 금국행정록의 기록은 혼동강이 현재의 송화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송화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길림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흑룡강에 합류하는 강이다. 그런데 허황종은 혼동강이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고 압록강에 합류한다고 기록했다. 마제라를 떠나 60리를 가니 옛 오사체에 도착했다. 혼동강의 물가에 있는 오사체에서 잠을 잤다. 그 강의 발원은 광막의 북쪽인데 너무 멀어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다. 혼동강은 남으로 500리를 흘러 고려 압록강에 접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1180년 남송의 서빙례가 제작한 거란지리 지도를 검토하면 혼동강은 송화강이 아니라 현재의 서요하, 즉 시라무렌강으로 비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대청광여도에는 시라무렌강과 나나의 발원지가 같은 곳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나고 쓰여진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고려와 거란이 혼동강을 경계로 국경을 확정했다고 기록했다. 발해의 부여성은 고구려의 부여성이다. 당시 고려왕 왕건이 나라를 세워 혼동강까지 차지해서 지켰다. 그러나 혼동강 서쪽은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부여성은 발해에 속한 것이다. 혼동강은 바로 압록수이다. 요하 유역 일대는 몽골의 부마국이 됐을 때 영토가 잠시 분할되기도 했지만 공민왕의 영토 수복 전쟁 후에 다시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본국은 요 임금과 병립하였고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여 내려준 지역이 서쪽으로 요하에 이르렀다. 대대로 강역을 지켰는데 원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원나라 공주에게 그 땅을 분할하여 내려주니 요심 지역이 탕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분성을 두게 되었다. 무릇 요하 동쪽의 본국 강역 안에 있는 백성과 대소 호족들은 속히 와서 내조하여 모두 벼슬과 녹봉을 누리도록 하라. 위의 기사는 공민왕 19년 영토 수복 전쟁 중에 금주, 복주 등의 주민에게 포고한 글의 일부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요하의 동쪽이 고려의 고유 영토라고 한 것, 그리고 요심과 고려가 본래 하나의 권역이라고 한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현재와 같이 확고한 국경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영토 변화가 잦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영토 범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압록은 만주어 얄루를 음차한 것으로 토지의 구역을 가르는 경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압록은 어느 특정 강을 의미한다고만 볼 수 없으며 경계를 마주하는 두 국가의 힘의 변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강으로 봐야 한다. 사료를 검토해보면 고려 초기의 압강은 나나 유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 요하가 압록이 되었고 조선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압록이 압록으로 굳어졌다. 우리는 우리 민족사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로 축소하는 대신 진화의 활동 영역은 끝없이 동쪽으로 넓히는 역사 비정을 하고 있다.